이유근 주식서는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참 1편, 2024년도 템베거에 갈 수 있는 업종 또 종목들에 이어서 2편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종들이 내년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게 가자면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약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23년도 올해 이제 그런 7월, 8월부터 계속 제약 바이오를 잘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 말에 공약주,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이렇게도 나왔었고, 또 계속적으로 보시면 제약 제약바이오 순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제약바이오의 순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급등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또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계속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뭐 반도체 쪽으로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결정적으로 이제 10월 달에는 제가 이제 4분기 바이오 섹터의 시대가 온다. 유한양육발 K바이오 도약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한울바이오 파마. 한울 바이오 파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CTC 바이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말씀을 드렸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소록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한화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나와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CG바이오도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소록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2배를 갖고 최근에 치매 치료제 아리바이오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어 4분기 제약바이오 섹터가 도래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도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보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럼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까? 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요. 금리 인상이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죠. 이제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크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실제로 인하될 수 있는 부분들. 제약바이오 쪽에는 어쨌든 간에 설비 투자라든지 R&D 투자가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태반이죠. 근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면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이익으로 R&D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임상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요. 그 선순환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고, 또 R&D 투자가 단기간에 뭐 2년, 3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최대 뭐 10년, 15년 이상 후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해줄 때 공짜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이자 비용들이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상기는 굉장히 어,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고점론이 형성이 돼서 금리가 이제 내릴 것이라는 어떤 내년의 기대감들이 불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됐었어요. 이제 임상이 다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임상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뭐 비대면으로밖에 안 됐었고, 그다음에 임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면하고 접촉을 해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임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결과의 도출이 또 불확실하고 또 약간 이게 조작에 대한 어떤 의심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도 잘 진행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 지금 이제 다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결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임상을 많은 기업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불거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 하면은 어쨌든 간에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다시 한번 질병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신호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그 1월 8일부터 열리는 이제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매년 1월마다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 초청해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하죠. 이 회의에서 유수의 이제 기업들이 발표도 하고 또 임상이나 발표, 중간 데이터, 뭐 결과 데이터 발표를 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 이제 엔데믹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임상을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JP모건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이제 계속 매년마다 이제 4월에는 뭐 미국의 어떤 종영학회, 뭐 암학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좀 어, 비중 있게 좀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임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확보 또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좀 바이오 기업들이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는 기업들이 이제 이번에 그 시사저널에서 나오는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그거는 좀 더 추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딱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는데 시사저널에서 그래서 보시면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 발표하는 기업들이 삼바, 세지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연행의 카카오헬스케어 등이 있고 참여하는 기업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한미약품, ABL 바이오, 동아ST, 지시슬 이런 기업들이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이오텍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이 이제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주요한 거는 이거죠. 근데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이제 그보다 얘는 8일부터 10일인가요? 11일 같은 이때 열리고 얘는 1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열립니다. 1월. 그래서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빅파마들하고 어떤 접촉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들의 이제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뭐 정말로 좀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이제 그 대, 대형 해역 제약사들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 또 임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발표하는 자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도 셀트리온은 어쨌든 한병이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가 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돌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요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트 세션에서 어떤 이슈를 좀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SK바이오팜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세션에서 이 이슈를 발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제 GI 이노베이션, 알레르기 뭐 관련 이제 그 임상, 치료제 관련 임상에 좀 발표할 수 있는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R&D에 대한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로 이제 2025년에는 흑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한미약품, 그 다음에 동아이스티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세세도 기술적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예고보다는 세이트리온, SK바이오팜, 그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 한미약품, 동아이스티 이런 쪽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SK바이오팜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됩니다. 뇌전증 신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SK바이오팜에서 실제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엑스코프리라는 후보물질 발굴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신약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점유율 자체 미국장에서도 점유율이 지금 거의 6%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4분기는 이제 흑전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SK바이오팜에 대한 이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SK바이오팜 좀 저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유한양행을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도 좋기는 해요. 근데 좋긴 한데 어쨌든 간 유한양행도 좋지만 내년에는 조금 이제 SK바이오팜 특히 이제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유한양행도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유한양행도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뭐 보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 요 기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콜레라 뭐 그런 이제 백신 이런 거 때문에 또 아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외에도 이제 참여하는 거로 나오진 않지만 뭐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라고 할 수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테오젠이라든지 아이테오젠 그다음에 신테카바이오 AI 신약이 나올 수 있는 신테카바이오 네,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JW 중해제약 이것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JW 얘는 이제 또 탈모 관련 약도 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ADC 이제 약물 전달 기술이 가지고 있는 레고캠바이오 이것도 조금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특히 좀 주목을 해보고 동그라미 친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아마 이제 다음 주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시세가 나올 건데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시작하거나 끝날 때쯤이면 이제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 전에 이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슈가 좀 없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 어, 매수매도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내년에 좀 화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SK 바이오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록스는 어떠냐? 소록스는 내일부터 이제 유상증자 그 이슈가 있죠? 무상 그 증자 이슈가 있어서 권리락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뭐 점상으로 뭐 몇 번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부상증자 들고 있는 사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일이 만약에 점상으로 가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세력들이 다 물량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점상으로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발 붙일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설악수는 일단 좋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1월 말까지는 기다리는 전략을 다시 쓰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뭐 치매치료제 관련주는 뭐 삼진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들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삼진제약까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뭐 하나제약 이런 것들도 턴어라운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저가 이제 내년에 좀 미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뇌졸중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흑전을 좀 이상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흑전을 이루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바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기업들은 자료 자체도 싸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환양행. 얘는 이제 랭라자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7만 원, 8만 원 사이까지 한번 튀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힘이 이제 중요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슈는 충분히 있어요. 랭라자에 대한 이슈, 블랙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이슈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 이슈가 부각이 돼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 기업도 굉장히 큰 화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뭐 합병된 이슈도 있고, 최근에 뭐 신약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이제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20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 조정 나오면 다시 매수해서 그 이상까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미약품은 자체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가져가 보자. 그다음에 뭐 동아한 스티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보령 이런 것도 또 진짜 자리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좀 무거운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음, 주식세 이런 것들도 반등을 좀 노리고 있죠.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주식세포 관련주는 그 차바이오텍을 좀 보는 전략을 쓰자. 여기까지는 올라올 텐데 이제 조정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끌고 가는 전략. 조정이 나오고 조정 받고 나서 이제 사자. 여기서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좀 뭐 대형주, 중대형급에서는 뭐 일동치약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휴전은 지금 기대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그다음에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붙여졌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으니까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JW 중의제약 이것도 어, 이제 전고점까지는 왔는데 얘도 좀 힘을 봐서 힘이 좋으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차바이오텍처럼 조정 나면 매수하는 전략을 써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테오젠 이것도 어, 여전히 좋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글 바이오파마 요거는 이제 그 안구건조증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뭔가 좀 대형 빅파마 미국의 빅파마에서 좀 한일바이오 파마하고 좀 이렇게 제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연고점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것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CTG 바이오 이것도 좀 괜찮은 자리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보톡스나 이쪽에는 뭐 휴젤이라든지 메디캡스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고 좀 작은 제약사는 이제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또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얘는 당장은 시쪽은 안 좋지만 이제 좀 컨센서스 자체에서는 굉장히 내년부터 흑전을 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 자리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ABL 바이오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는 전략을 써보자. 예,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중항체 그다음에 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참여하는 기업들 말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 레고캠 바이오 이것도 예, 이것도 뭐 제가 얘도 이제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수익이 낮네요 이렇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올라갈 수는 있을 건데 이제 아마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자. 일단은 대장주, 초대장주는 이제 SK바이오팜을 좀 꼽고, 그 다음에 한울바이오구나, 그 다음에 아이티온젠, 그 다음에 어, 차바이오텍, 주기세포 관련주, 그 다음에 어, 이 GI 작은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어, 에이프리 바이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T 집안 것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그 다음에 그 진단 키트.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코로나 독감 말고도 이제 앞으로 이제 암에 대한 진단 키트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진원 이틀이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제약 바이오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